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고 있는 서인주 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인데요. 2025년 이 상반기가 저물어가고요. 내일부터는 이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이게 이제 강기정 시장이 내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광주 왔을 때 광주 전남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좀 실망한다, 좀 모자란다, 이거 믿어도 될까 우려와 걱정하시는 이 시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호남 고속도로 확장, 이 고속도로가 광주 도심을 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죠. 한 40년 정도 됐는데, 이 좁아요. 이 4차선 도로예요. 일단 일일 통행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호남 고속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론화가 진행됐고, 결국 시비 국비 합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10년 딱 됐어요. 이 구간이 11.2km. 여러분들 이제 광주 시민들이라면 이 광주 이쪽에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주말일 때에는 굉장히 차 길이 많이 막힙니다. 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 외지인들이 시간을 길바닥에서 다 소요를 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에서 녹아드는 시간을 따지고 보면 그 기회비용, 매몰비용도 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문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 문제들, 또 국비 과정에서 협상,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얽히면서 이 사업이 계속 미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2천억, 3천억이면 할 수 있을 호남 고속도로 공사비가 10년이 지나니까 7천억을 넘어서 8천억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9천억까지 높아졌다. 이 사업은 이미 11.2km 구간에 대해서 이 시공, 건설업체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쪽에서 건설업체도 다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이 도로공사도 사업하기 위해서 이미 현장사무소,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컨테이너까지 설치를 했고, 국비 지원 절반이니까 이거 관련한 협의도 끝냈고, 올해 예산 367억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부터 좀 삐그덕 시그널이 나타나는 게, 광주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 도로공사와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미팅에 참여를 안 했고요. 이 국비 사업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50%는 광주시 재정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중을 좀 더 조정해달라. 지금 5대5 안 돼. 이거를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라고 이제 강기정 시장께서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 1267억도 올해 집행이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 367억이 싹둑 국회에서 잘려 나가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을 이제 못하는 거죠. 또 연기되거나 못하거나.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일 비엔날레, 여기 거시기홀에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이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행했던 그 방식 비슷하게 이미 공청회를 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설왕설래. 왜 사업을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또 이제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는 게,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면 현재 4차선이거든요. 이걸 6차선 만들고, 또 아파트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터널로 만들어야 돼요. 이 소음 방음벽을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문흥지구는 앞서서 설명을 좀 했다시피 문흥지구의 맹문동길, 메타세콰이어 길,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길, 그 문흥지구 시민들이 많이 사랑을 하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 잘라야 돼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공원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릉지구 사는 입장,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했던, 내가 사랑했던 산책로가 고속도로 확장 때문에 사라지게 되니까 민원도 있고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거기 살아도 그렇게 입장할 것 같아요. 그 충분한 입장은 이해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는 사업 초기 시절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사업이 이미 10년 동안 왔는데 지금 나온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기정 시장은 올해 이제 사업을 놓고 이 지금 이제 물 건너 갔다 백지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공청회를 뒤늦게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상황이 좀 재밌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상황, 이 대부분의 여론들을 보니까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해야 된다. 이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광주시에서는 이 확장공사 9천억짜리 확장공사를 했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이 얼마큼 있느냐, 9천억 투자했는데 투자비 대비해서 성과는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한 6분대 정도로 이 소통이 좀 빨라진다. 길이 뚫려지게 되면 6분 정도 빨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그 6분의 효과가 9천억의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29년 되면 광주 이제 복합 쇼핑몰, 더 현대, 또 신세계, 어등산 스타필드 세 곳의 복합 쇼핑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등산 스타필드나 신세계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더 현대는 다음 달 첫 삽 착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2029년이 되면 복합 쇼핑몰 광주 최초로 개관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광주 시민들만 방문하거나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반경에 이 호남권, 일부 영남권까지 광주를 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 올 건데, 오게 되면 다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옵니다. 상행선, 하행선 타고 오는데 지금 이 도로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주말이면은 고속도로도 미쳐 난리가 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광천동 뭐 들어서 우남동까지 오면 이 도로 문제도 현재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광주 곳곳에서 여기저기 파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완공되거나 준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땅을 팠는데 막 바위 안반이 나오고 쉽지가 않습니다. 복합 쇼핑몰 왔는데 길에서 몇 시간 막히고 정체되고 기다리고 하는 관광객들, 외지인들이라면 이 광주의 경험, 첫 인상부터가 안 좋아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력하게 해야 되죠. 국비까지 확보했는데 지방비, 물론 이제 광주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돈이 없어요. 지하철 공사 돈 많이 들어가고, 지방채도 2조 한 1,000억 원을 넘어가면서 1인당 부채가 147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47만 원, 8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고, 또 인구는 광주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들어올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있는 이 광주시 재정 상황에서 호남 고속도로 이제 와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좀 이제 타이밍이 놓친다, 실기다. 그리고 이 사업 안 해버리면 광주에 대한 행정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 업체들, 이 세 곳에 컨소시엄 건설사도 들어가 있고, 도로공사도 협상을 진행해서 이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안 돼버리면 그 책임 소재, 아마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광주시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시가 질 가능성이 좀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약금이라든가 뭐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돈으로 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해결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출입 도로를 폐쇄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호남 고속도로는 뭐 우남동, 또 문흥지구, 또 뭐 첨단 이중 빠져나가는 이 그쪽 도로 사이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고속도로인데 여기 일부 구간들은 광주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바꾸거나 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맥컬리 같은 이 순환도로 같은 여기 유료도로를 일부 구간 만들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입로, 뭐 문흥지구 들어가는 쪽에 이제 자연 환경 훼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지하하거나 우회도로, 또 이게 뭐죠, 이게 고가도로 이게 만드는 안도 나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계속 긴 시간 동안 며칠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광주 발전, 이게 또 지역 경제 발전, 부동산 발전, 아파트의 또 시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호남 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중요한 지역의 아젠다이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강기정 시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그날
내일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또 현장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라이브 방송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들은 눈으로 귀로 듣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6월 30일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이 광주 이제 부동산 여러분 참고할 만한 시의회 조례 이제 그 표결이 나왔습니다. 아신 분들 아마 아실 건데 광주의 중심 상업구역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중심 상업구역 이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유흥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노래방도 들어가고 유흥주점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땅들이 중심 상업구역. 여기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자, 중심 상업구역 광주에서 세 곳이 있어요. 이 상무지구, 첨단지구, 충장로, 금남로 현재 세 곳인데 광주 시의원 분 중에서 이 중심 상업구역의 주거 공간이 현재는 400% 아래인데 이거를 좀 완화하자. 540% 아래로 떨어져서 이 중심 상업구역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자.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시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것 보고 굉장히 불끈한 겁니다. 엄청 화를 냈어요. 분기탱천. 안 된다. 지금 중심 상업구역, 예를 들어 상무지구,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거 비중을 높여놓을 경우에는 가뜩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많고 여기 인구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교육이라든가 교통 이런 기반들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어서 좀 대립감 양상, 또 기싸움 양상.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장이 집행기관에 견제를 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반대의 기운도 좀 높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서로 다툼들이 계속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거 최종적인 표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표결이 전에도 진행됐었는데 오늘 표결이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주 시의원들이 23분 정도 계시는데 이거를 완화하자. 강기정 시장이 반대 입장에 섰던 시의원 13분 그리고 찬성하는 찬성 반대가 13, 1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입장을 들어주는 의원들이 또 꽤 나왔었죠. 거의 절반 구도대로 가서 이 주거 중심 상업구역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년 선거 영향으로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남도일보에서도 차기 시장 또 현재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오늘 발표됐거든요. 이게 좀 관심사항이 됐어요. 뚜껑을 딱 깠어요. 딱 깠는데 현재 광주시장 내년 광주시장으로 누가 적합할지 지지율 1등은 민영배 국회의원이 36%, 2등은 강기정 시장 20%, 21% 좀 안 돼요. 3등은 문인시장 11%. 문인시장이 이제 10% 넘어가게 되고 민영배 의원이 36%, 강기정 시장은 좀 이제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제 그 영향이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이제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의원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양상들도 그렇게까지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심구역, 상업구역은 이제 현재 방식대로 400%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이 들어갈 경우 이제 주거공간 이런 걸 많이 줬을 때는 이제 건설업체들 시행사 뭐 입장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칠 수가 있었을 텐데 현재는 그게 안 돼서 현행 방법으로 가게 됐다. 근데 광주 부동산이 너무 미분양도 많고 준공은 미분양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파트 많이 늘리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너무 공급 물량 많고 이 시기 많고 전반적으로 다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심 상업구역 용적률 상향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아파트 문제, 이 노후 아파트, 이 노후 주택, 이 주택들이 지금 안 팔립니다. 광주에 집이 지금 안 팔리죠. 예. 거의 뭐 집 내놓지 1년은 넘어야지 집이 팔린다. 그것도 싸게 내놔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집들이 안 팔려요. 근데 새 집들은 또 비싸서 못 들어가고 이 분양가 차이, 이 양극화가 시작됐다. 이 초양극화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팔리는 아파트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노후주택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오르지 않죠. 거의 그대로인데 안 들어갑니다. 젊은 분들도 신축을 원하지, 이게 노후주택 오래된 아파트 3, 40년 아파트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잘 안 되죠. 이 다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지 이 노후주택 준신축 신축으로 이렇게 사다리가 만들어질 텐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밑바닥부터 이제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구는 빠지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 140만 명 붕괴됐습니다. 139만 8천 명. 1일 57명, 58명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절반이고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광주는 위니아 법정관리 시작으로 금호타이어, 화재, 뭐 지금 산업, 제조, 자영업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주택 공급 시장, 부동산 시장의 미스매칭, 이게 나타나면서 노후주택이 이제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4채 중에 한 채, 거의 30% 가까이가 노후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30년이 넘는 이 아파트, 광주가 24%, 전남은 2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 새 아파트도 많이 보이지만 오래된 아파트도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노후주택 비중, 순위로 보면 한 5번째 정도 됩니다. 이거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전국 대비했을 때도 높고, 이 전남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노후주택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인구 유출, 이 인구 유출에 따른 이 지역 경제 이 축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엔 이는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르게 됩니다. 일자리, 양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거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저부터가 이제 아주 오래된 주택은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주 여건, 환경들, 뭐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데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솔직한 이 마음이잖아요, 욕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아마 한계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것도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도 광주 곳곳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틈새 들어가서 있지만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피해 보시는 분도 많고 사업 성공률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곳곳에서 암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지주택 민원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위반이라든가 형사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을 울리는 지주택 사업, 이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성공 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버려야죠. 이런 거는요. 과감하게 없애고 새롭게 좀 정비를 해야 되죠. 처음 시작 과정부터 투명하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지방과 수도권을 좀 달리하는 기준점을 두고 이게 이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죠. 특정인들만 이 돈을 과도하게 벌어가는 그런 시장을, 이 부동산 시장에 이 병폐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후주택 문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롭게 진다고 해도 지방 부동산이 감당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 또 자동차 모빌리티 사업,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모아가지고 추상적이지 않는 구체적인 이 전략들이 나와서 이 기업들 유치하고 결국 일자리 만들어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영업 또 사장님들 지금 제일 힘드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빚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 비중도 늘어나고 계시는 주변의 사장님들 많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경기가 좋아져서 이 서민들의 삶, 또 지역 경제도 좀 돌아가면서 좋은 소식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만나요. 지금까지 서인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